어떠셨어요? 눈치 안 보고 왜 눈치를 저희가 살살 보죠?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여기 손남 세니어에서도 통일부 장관 누가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참 이제 막 그때 우리 의원님 해시태그 달자 막 이러고 정세현 장관님 추천도 해주시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론이 나서 그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의원님은 그 지난 이제 며칠 됐잖아요. 오늘 이제 그 첫 후보자 이제 청문회 준비도 하면서 출근하면서 인터뷰하는 거 저도 보곤 했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정치권에서 좀 추진력 있게 지난번 통일부 장관이 김현철 장관이 좀 학자 출신의 아주 진보적인 학자긴 했지만 관료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던 통일부 역할에 있어서 장관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상쇄하기 위한 인물이 이인영 의원으로 발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훈 안보실장님은 지금 국정원장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시는 게 이 기관의 수장이었다가 대통령이 이제 참모로 가는 거라 이게 직급이나 뭐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게 약간 내려가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자리의 직책의 무게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뭐 완전히 다른 결이긴 하잖아요. 대통령님의 진짜 참모가 되는 그런 역할이고 다들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사 스타일에서 저도 그렇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장 센세이셔널했던 임명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이 임명이 아닌가 싶거든요. 의원님 하신 말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좀 재밌게 듣고 싶고요. 저의 의견도 좀 드리고 싶고. 그분이 옛날에 문화부 장관 할 때 굉장히 유능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박지원 장관. 예. 부지런하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보필할 때도 이제 아침 새벽 같이 조간신문을 다 읽고 이걸 들고서는 대통령 앞에 문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 그분의 그런 성실함과 그리고 문체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잘 아는 애들이 그 굉장히 역대 장관 중에서 가장 그 일을 잘했던 장관을 꼽아라 했더니 너무 뜻밖의 박지원 장관을 뽑았으니까 깜짝 놀라서 왜 그랬느냐 했더니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제 좀 소신이 있고 그런 애들이 이제 직언을 하잖아. 근데 그 직언에 대해서 그 처음에는 막 야단을 치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그걸 잊지 않고 야 놈아 네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잊지 못할 그럴 장관이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었답니다. 처음 왔을 때. 네. 근데 내가 와가지고 그 셀프 디스 할 때 내가 그걸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좀 도와주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내가 시계를 얼마치를 갖고 있고 술을 마시고 12시나 돼가지고 그걸 올린 거야. 페북에다가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을 보필했을 때 같이 생각이 난다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뭐 이렇게 잘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사실은 내용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팩트로 전달하려고 하는 건 내가 시계를 많이 모아서 뭐 돈질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 디스를 하셨어요? 예. 그 맥락이 왜 의원님을 아니, 디스해야 될 이유가 제가 뭐였나? 문재인 대통령을 좀 많이 도와달라고 그 셀프 디스라는 그걸 예, 만들면서 예. 그때. 그 얘기를 밥을 먹으면서 점심 식사했는데 그 얘기를 그날인가 다음날인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는 페북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손에 시계가 뭐 20억 원어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있었구나. 어른이 예.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마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시계를 옛날에 모았던 적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내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좋지가 않아. 근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 그냥 참고. 그러다가 이제 목포 사태가 난 거예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럴 리가 없을 거다라고 했다가 며칠 뒤에 바로 뒤통수를 치면서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속내를 보이는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목포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 서산원금 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이 세력과 그 반대하려는 세력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박지원 얘기를 많이 묻지만 제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이 남영희 선수가 저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대뜸 요구해서 물을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민들, 국민들은 그 전체적인 언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하지만 또 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아니면 현장에 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나 이런 거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느끼는 면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더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여쭤봤는데, 의원님은 경험하신 게 의원님이 좀 억울하고 화가 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인사고 뭐 아무리 좋은 훌륭한 뭐 그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세평이 있어도 본인이 또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아니 뭐 그런 거보다 제가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처음 선입견이 좋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 초선으로 들어온 새까만 후배한테 그런 아주 뒤통수를 치는 짓을 처음에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부터 그 사람을 이제 좋게 보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대통령 인사를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생각은 대통령도 참 사람 쓸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그러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현 장관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북 관계는 탑 대 탑의 문제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 사람들은 20년, 30년을 그 자리에서 대남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쪽은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아 하면 이것이 어나 오일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그 뒤에 숨어있는 뜻들이 많은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대북관계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재능이 있고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리고 아마도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지명을 했던 것은 저는 서훈 지금 뭐예요? 안보실장 예, 후보에 대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국정원장 할 때 그 사람의 저는 천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혼자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서훈이라는 분이 그 박지원 장관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남북관계에서 뭐 어디 회의 몇 년도 회의인가 여기에서 그 밑에 사람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알기로도 노영민 실장님, 서훈 지금 안보실장님, 그다음에 그 박지원 국정원장님 이 세 분이 호영호재하면서 굉장히 친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대화가 되게 잘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했다라고 이상한 기사가 나오지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그리고 대통령께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추천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이 그 자기보다 이 사람이 한 수 위고 이 사람이 북한에 뭐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박지원을 이 천거를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럴듯하다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 예, 저는 뭐 그렇게 뭐 잘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박지원이라는 분이 이 유능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야와 또 이게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뒷작업들에 좀 능한 분이 아닌가? 정치 구단이시니까. 이제 구단 소리 하지 말어. 구단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정치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그 대중의 공익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과연 박지원 의원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이렇게 밤에 만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 일들이 과연 그게 공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목포에 관련돼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을 국가를 위해서 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자리를 가시게 된 것일 텐데, 목포는 좀 잊으시고요. 페북에 쓰셨어요. 네, 그 얘기. 정치하지 않겠다. 네. SNS도 안 정치, 하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그분을 믿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목포는 잊으시고요. 이 서산 엄금지구, 그리고 이것이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모양새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 목포 앞바다에 그 국제 여객선 터미널을 짓는다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 바닷가에 모든 것을 밀어버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좁은 바닷가에 거기 지역 주민들은 그 기름과 그 매연을 다 당해야 돼. 그 목포 앞바다 가장 아름다운데 구도심에 그 국제 여객선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 여객 터미널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포에서의 구도심은요, 정치인들에게는 완전히 관심 바뀝니다. 왜냐하면 표가 별로 없어요. 노인네들만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와요. 아파트 있는 데만 가는 거지. 서산 옮금 지구의 아파트와 그리고 지금 목포 앞바다에 하려고 하는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결정이 됐다 안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제가 이 주민등록을 목포를 옮겨서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것이 이런데 그 박지원이라는 그야말로 국정원장 가셨으니까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국정원장 가셔서 그야말로 국가의 1회 대통령 옆에서 잘 보필을 하면서 일을 해야지, 쓸데없이 목포에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관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야지. 지금 맡은 일이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멋진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그 일만 생각하고 사신다면 저는 이분의 인생에 마지막에 박수 쳐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막중한 힘을 발휘해서 이분이 과연 지금까지 하셨던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일들에 매진을 하게 될까봐 하는 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저를 아주 미워하시죠. 자기가 국회의원 떨어지면 손해원 때문에 떨어졌다고 아주 이를 갈고 계실 텐데, 제가 뭘 했습니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미 대세가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당신 당 우리 당 아니고 우리 당.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역할이 끝났다고 할 때 또 다른 역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잘 가셔서 대통령 잘 도와서 그야말로 훌륭한 정치가로 기억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렇게 기원합니다. 목포에 관심은 끊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난 이상이야. 네, 저는 그 세 분의 그 이번에 임명이 정말 이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열강들에게 대북 메시지 외에도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줬다. 이런 인사는 참 없었는데 이번에 정말 메시지가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님을 택한 이유를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서훈 국정원장이 30년 이상 그 내부의 관료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초기에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만큼 국정원이라는 곳이 이전의 정부에서의 행태들을 보면 적폐청산의 대상이잖아요, 의원님. 그런 곳을 시스템을 내부에서 개혁을 해달라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고, 지금 이제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후에는 박지원 전 의원님이시죠. 의원님이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내부에 남아있는 개혁들을 더 잘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이제 뭐 이 방첩활동, 뭐 정보, 이게 4차 산업에 맞게 국제적인 정보 수집이 되는 그런, 왜 IT 강국에 맞는 정보국으로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마지막 대통령님의 과제일 텐데, 대북 메시지야 당연한 거고, 그런 것까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정치인들의 힘 있는 그 역할, 선출직의 임명직의 공무원과 좀 다른 그런 책임을 지는 분들이 추진력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되셔서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합니다. 네. 그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들이 지난번에 정선 장관께서도 방송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국실장급이나 본부장급들이 이 옆에서 장관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인영 의원이 들어가서 말아야지. 그걸 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행정 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박지원 전 의원 같은 분은, 이분은 옛날에 사업을 하셨지만 이 문체부에서 일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걸 보면 이분은 행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밑에 사람들 잘 다루고 똑똑한 사람 볼 줄 알고, 그래서 이 국정원에서 그야말로 애국적인 견지에서 일을 하신다면 저는 일을 잘할 것 같아요.
목포만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무튼 예 우리 남북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끝낼까요? 네.